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00다일 되는 미국 대사관 시민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요즘 서희초 돌아가신 선생님 때문에 사회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마치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시끄럽습니다. 저는 이 책임의 근본적 책임은 어디 있는가? 좌파 정부에 있고, 두 번째 좌파 교육감에 있고, 또 그 막후에 누가 본질적 책임인가? 정교조직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이념적 목적으로 학생들을 이용하고 악용하려고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 그 당시에는 우리 보수들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고, 지금의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가? 이 학교를 장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학교를 장악할 수 있을까? 교사들은 거의 다 자기들이 이제 정교조의 힘으로 교육을 장악하겠다 생각했고, 근데 학생들을 자기 편으로 넣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조항을 넣어갖고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말로 이걸 뭐라 그러냐? 조례 정치라 그랬어요. 근데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정치를 할 때 지금 있는 저 국민의당 멍청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과 대꾸 그리고 적극적인 반대 이런 것도 안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막 이런 문제가 막 생겨서 사회적 문제, 교육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데 이건 바로 이 사회의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진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 들고 일어나서 서울과 충청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학생 인권 조례 안 된다고 싸웠습니다. 왜 싸웠는가 하면은 그 학생 인권 조례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종교 재단이 세운 게 있어요. 불교 재단이 세웠던, 기독교 재단이 세웠던 이렇게 세웠으면은 근학 이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근학 이념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데 종교의 자유의 이름으로, 신앙의 자유 이름으로 종교 수업 같은 거 거부할 수 있는 자유, 학생 인권 조례. 그다음에 임신 출산, 아니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이 임신하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임신 출산에 자유가 있게끔 또 그런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까? 한 장을 조항까지 넣어갖고 그래서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교사의 학생 지도에서 매질을 하는 것도 그것도 다 사랑의 매고 무슨 매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교사들이 에이 내 몰라 하고 다 손을 떼버렸어. 사랑한다고 사랑의 매를 갖다 대도 학생이 신고해버리면 아동학대가 되고 이래갖고 막 다 손을 떼버렸어. 그 정교조는 또 어떻게 했는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막 온데 놀러 다니고 이래요. 그러면서 정교조가 그 아이들에게 거의 이제 인연교육, 사상교육을 막 시켰습니다. 그래서 6.25는 북침이다부터 시작해서 오만 나쁜 교육. 그래서 옛날 5년, 6년 전에 박근혜 탄핵할 때 여기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김포의 통진 여고생들하고 중학생들이 나와서 프로레타리아 혁명 그런 용어로 현수막을 걸고 놓으게끔 하는 게 김포의 통진 여고예요. 전판 다 뒤에는 정교조가 있어요. 이런 짓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다 망치고 우리 교육을 다 망치고 했던 게 바로 정교조고, 정교조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방구를, 아이들의 독립적 해방구를 만들어준 게 바로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정치 이념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게 왜 만들어졌고 그게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이렇게 만드는데 그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든 자가 누구냐? 조례 정치, 박은순, 김상곤 그리고 강노현 등등 이런 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학교를 진지화하는데 교육을 진지로, 문화 헤게모니 진지, 편판 다 그렇게 잡아갔습니다. 학교는 지금 뺏겨버렸어요. 누구에게? 정교조와 이념 집단, 정치 집단으로부터 학교가 뺏겼습니다. 이제 이 뺏긴 학교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거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특히 선생들이 노력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비겁하면 안 됩니다. 선생들이 목숨을 끊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보다 더 강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아이들 하나 둘 상대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아이들에게는 매질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잘못된 아이를 바르게 만드는 게 선생님의 책임입니다. 잘못된 아이 때문에 고민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서희초등학교 사건으로 그 별난 학부모들이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했습니다. 이 별난 학부모 이것들도 정리를 해야 돼요. 별난 학부모들 이번에 다 불려가서 조사받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선생님에게 협박질하고 폭언하고 하는 이 학부모들은 가중처벌해야 됩니다. 가중처벌. 그래야 한국 교육이 살아납니다. 한국 교육은 지금 사망 직전에 중병을 안고 있습니다. 위급 수술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교육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선생들은 교육을 다 포기했습니다. 학생들 알아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선생들이 공교육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사교육 가서 많이 받은 놈 9억, 5억, 수천만 원부터 받은 게 130명. 지금 밝혀진 것만 그렇지 13명도 이거 130명이나 나왔어요. 전국을 다 하면은 13,000명도 나오거든요. 돈 된다면 다 가서 지랄했을 거예요, 이 선생들. 그리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서 아마 해외 여행자 중에
누가 어느 직군이 많은가? 학교 선생들이 여름철 되면 겨울철 되면 막 띵가띵가 여행 가면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을 왜 줬는가? 그 방학 기간 동안에 학생들은 방학할 때 선생들은 공부를 했어. 다음 학기를 준비하라고 방학을 주는데 골프 치러 가고 트레킹 하러 가고 저차 놀러 다니는데 왜? 돈이 많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노는 선생들이 대한민국 선생들이고 세계에서 월급이 제일 많은 선생들이 대한민국 선생들. 세계에서 책임감이 제일 없는 선생들이 대한민국 선생들. 이런 나라에서 뭐가 교육이 올바로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있는 선생들 상당히 많은 부분은 무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도 문제가 많지만 선생들도 문제가 천재예요. 근데 문제는 잘못된 선생, 자질 없는 선생을 퇴출시킬 제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원 평가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교원들이 반대해갖고 평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러니 학생들이 선생을 믿고 학부모들이 선생을 믿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선생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선생 집단이 전교조가 있고 한국교총이 있는데 전교조는 전교조대로 학교를 개판으로 만들었어요. 한국교총은 잘했습니까? 한국교총에 있는 선생들 잘했습니까? 전교조가 싸워서 과실 다 월급 따다주고 과실 따다주면 앉아서 같이 받아 쳐드신 게 한국교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학생 인권 조례가 저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한국교총 회장단과 교총 13만, 18만 되는 이 사람들이 이건 안 된다고 싸워야 되는데 이건 뭐 한심한 작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졌고 교육을 다 망쳤습니다. 한국교총이 지금 떠들 게 아니고 반성문을 내야 됩니다. 반성문을. 선생들이 뭐 집단 추모제 한다고 쇼하지 말고 선생들도 그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못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등을 보고 자라는데 우리가 그동안 교육에 소홀했다고. 돈 되는 일에 앞장섰고 9시 출근해서 4시 반 땡 되면 집에 가버렸고 나의 제자들이 공부를 잘 했는지 지금 대한민국 학생들 최저학력이 몇 점인지 알죠? 20점입니다. 20점. 대학을 가도 가락이 60점입니다. 60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50점 미만 정도 돼 최저학력. 이거 20점이에요. 20점. 20점이면은 국어도 잘 못 읽어요. 읽어도 문맥 이해도 안 돼. 영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못해요. 이런 아이들의 한 해 수십만이 한 20% 우리 초중고학교 20%가 그렇게 쏟아져 나갑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선생님 말하는 거 한 개도 모르겠는데 그럼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 학생들을 가리는 선생들 책임 아닙니까? 지금도 선생들이 진짜 반성해야 되는 게 이건 잘못됐다. 우리가 아무리 교단에 있어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20점만 눈 감고 해도 20점인데 이건 잘못됐다. 최저학력을 50점으로 올리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50점 이상은 맞고 졸업할 수 있게끔 만들자.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냐고. 20점이 뭡니까? 20점이. 그래 놓고 선생들은 다 그냥 띵가띵가야 이제 공교육이 안 하고 사교육 가서 돈벌이하고 학부모 잘못도 있고 다 잘못이 있지만은 오늘날 대한민국 위기는 교사가 불러온 위기다. 이거는 제가 1000%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내 제자들이, 내 반에 있는 학생들이 20점짜리가 수두룩한데 그게 월반을 합니다. 이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아니, 그놈이 1학년 때 20점인데 2학년 때 가봤자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한 놈을 잡고 옛날은 선생님 그랬습니다. 나머지 공부시키고 집에 불러서 공부시키고 이랬는데 대한민국 선생들이요,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내 반의 아이가 20점인지 30점인지 관심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무관심이 부른 지금 학교 위기라니까 학생 문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근본적 문제는 선생에게. 왜? 집에 키우는 강아지든 이 들판에 돌아다니는 강아지든 사람이 온기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강아지가 꼬리 흔듭니다. 먹이 주면 꼬리 흔듭니다. 동물도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위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거는 동물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인데 우리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사랑을 느끼면 절대로 아이들이 선생님을 배신 안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왜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가? 선생님들에게 사랑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 누구누구에게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아이들이 폭력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는 아니고 하더라도 그 우리 교육사에 보면은 폭력하는 애, 삐뚤어진 아이들, 그건 다 고친 게 누가 고친? 선생님들이 고친 거예요. 불러가고. 그런 선생님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 없다는 게 이게 비참한 현실이고, 진짜 사랑함이 있으면 애가 잘못되면 지사대기 한 방 때려가면서도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애가 나중에 한 대 맞을 때는 기분이 나빴지만은 우리 선생님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나를 일하시는구나. 두 번째, 그때 사랑의 매를 때리더라도 나중에 선생님 내가 당당히 어디 가서라도 내가 할 말 하겠다. 그런 심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아무도. 그런데 불려가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다 안 하잖아. 안 했던 결과가 오늘날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국교총, 또 그 다음에 조선노조,
할 것 없이 여러분 스스로 오늘날 무너진 대한민국, 오늘날 학생들의 반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사죄하라. 선생님들이 먼저 사죄하고, 학생들에게 사죄하고, 학부모들에게 사죄하고, 그리고 이 땅, 이 대한민국에 사죄해야 돼. 대한민국의 역사는 교육이 흥하게 만들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이 망가졌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갖고 있는 것은 인적 자산밖에 없어요. 이 인적 자산을 교육시키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고, 박정희가 그랬고, 전두환 노태우가 그랬고, 전임 모든 정부들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로 이 전교조가 교단을 장악하고 학생들에게 자기들의 홍위병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의 인권 조례를 통해갖고 아무도, 부모도 간섭 못하게 만들었어요. 부모가 학생들에게 나무라고 하면 학생들을 부모에게 경찰도 고발하게 만든 게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딱 공산당 홍위병 만들게끔 했던 게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그 결과 오늘 학생 인권 조례가 선생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화살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전면적으로 폐기되고 재수정돼야 됩니다. 학생 인권 조례와 동시에, 학생 인권과 동시에 교사의 인권도 같이 동등하게, 아니면 교사의 인권은, 교권은 더욱더 우리가 높이 받들어 누구도 그 교사의 권리에, 권한에 저항할 수 없게끔. 북한이 왜 선생들을 존경하게 하겠습니까? 교사들이 혁명가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그 교사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사의 권한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도 빠른 시간 내에 교권 회복과 교권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대역사적 전환이 없으면 늘 교단 안에서는 이제부터는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매맞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심장이 약한 교사들은 학교를 떠나는, 교육을 떠나는 그런 날이 계속 올 것입니다. 용기 없는 교사들이 교단에 많으면 학생들도 용기 없는 학생들이 길러집니다. 교사들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용기 있고 담대한 아이들로 자라서 저 인민군하고도 싸우고 사회 제각하고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 영혼 없는 교사들 때문에 밖에 배출된 아이들이 영혼이 없어 보여요. 교사 대각성운동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거기만이 대한민국 교육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아군 스파이 파워 두 분이 또 한여름 밤을 지켰습니다. 아침 일찍 곽은경 TV 그리고 송화제 와서 또 아침 문을 열고 있습니다. 기나긴 날 하루도 빠짐없이 밤을 새우고 또 낮을 세운 그 많은 애국자들, 이름 없이 아무도 이것을 내가 했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순수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켜지는 거죠. 옛날에 이곳에서 내가 했다 뭐 한다고 떠든 인간들은 다 사라졌어요. 맨날 싸움만 만들어 놓고 떠났어요. 이곳은 내가 했다고 공치사 하는 자들의 터가 아니고,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하지 않는 그런 이름 없는 소시민들이 지키는 공간임을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킴이 활동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좀 까먹지 마시고, 엊그저께 토요일날 이창경 TV에 무려 1000개나 댓글이 달려서 나도 지원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시간 지나면 제발 까먹지 마시고, 그게 진정성이 있고 한다면 이곳에 일할 주시고 찾아오시고, 자유연대 아랍의 숫자 4 채널 치시면 방법이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